이번에는 이제 구 국회 반장, 지금은 정치 멘토로 변신을 했죠. 조금 전에 응급슬쩍 본인 코너도 홍보를 했는데 조익신 멘토가 새롭게 리뉴얼한 코너죠. 톡 쏘는 정치입니다. 자, 조 멘토 시작하죠. 9479, 제 휴대폰 번호 뒷자리인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콩글리시로 굿포 친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고로 입에 쓴 게 몸에도 좋은 법이죠. 조익신의 톡 쏘는 정치, 정치권 안팎에 잘못된 행태를 탁 쏴주는 생긴 대로 선하디 선한 멘토의 역할, 우리 멘토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멘토스가 뭐예요? 사탕 아니죠? 저희 만화님께서 급조한 제 팬클럽입니다. 아, 팬클럽이에요? 예. 회원이 몇 명쯤 돼요? 지금은 그분 한 분인데요. 한 명이에요? 장인 장모님도 곧 영입할 예정입니다. 조멘토가 혹시 그 요새 PPL 그런 거 받은 거 아닐까요? 아, 홍보 영상 할 때도 사탕 물고 있던데. 그때 먹은 사탕은 제 돈 재산이고요. PPL 제가 들어온다고 마다하진 않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아까 제 연락처 9479 구포친구 기억해 주시면 조 멘토,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톡 쏘는 정치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대로 한번 쏘이고 싶어요. 사설이 좀 길었죠. 톡 쏘는 정치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 슬픔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 누구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이번 선추행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그 블랙박스 영상.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블랙박스가 다행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범행을 밝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 진술이 좀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걔네 괜찮니? 이렇게 수리쳤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언변을 하면서 앞에 사람 들리게 하면서 그 사이에 그 말을 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그래서 성폭력 강제 성추행을 하게. 이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그날의 진실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 피해자가 직접 구해 군사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군사경찰만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동수사요? 미동수사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찰은 어땠을까요? 군사경찰의 기소 의견을 그대로 뭉개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은 당연하다는 듯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군 복무 중이라 도주의 의뢰가 없다는 기적의 논리로 말입니다. 지금 군의 논리대로라면 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구속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의자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첫 조사,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A 중사가 사망한 뒤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사건이 송치된 지 55일 만이었습니다. 원래 예정일은 6월 4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커지자 그나마 시기를 좀 앞당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군검찰 뒷북도 제대로 울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뒤늦게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집행은 하지 않은 채 서랍 속에 고이 넣어뒀다고 합니다. 이왕 늦은 거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피의자 휴대폰 첫 조사를 하면서 겸사겸사 넘겨받았습니다. 군복무 중이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관 국선 변호사도 무책임하긴 개긴 독인입니다.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문자 몇 통이 전부였는데요. 그나마 첫 통화도 변호사로 선임된 지 50일 만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왜 제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식으로 반문하는 거야? 공군 측은 개인 사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보름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변론을 맡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지난달 15일 사건을 다른 국선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처음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공군의 미동수사, 뒷북 기소, 뒷짐 변호, 그리고 이유와 해명들 납득이 좀 가시나요?
저는 영화 속 이 톡 쏘는 한마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피해자 A 중사가 당해했던 고통, 남편이 쓴 진술서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성추행 사건이 있던 그날 밤, 피해자 장모 중사는 A 중사의 숙소까지 쫓아가며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회유에도 나섰습니다. 숙소 앞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고 없던 일로 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이 무너진 사이 또 다른 가해가 이뤄진 겁니다. 2차 가해를 막았어야 할 부대의 상관들, 정작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당시엔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부대에 회식 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기였죠. 군 내부에 뭐 단합을 위한 회식 자리거나 공식적인 회식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은폐에 깊이 관여된 간부의 지인이 뭐 개업식을 한다고 해서 회식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자리에 지금 근무를 바꿔가면서까지 동원된 그런 일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문제가 불거지면 회식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협박 같은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A 중사는 분하고 악에 받쳐 바락바락 울면서 그러면 보고는 안 할 테니 장 중사와 완벽히 분리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상관들은 남편에게까지 말 좀 잘해달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회유에 나선 상관들 가운데 한 명, 유가족이 또 다른 성추행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지금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장 중사와 완벽한 분리, A 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희망했는데요. 새 부대에서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여군이란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관신 간부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디 그 여군 한번 보자 부대의 모든 관심을 받는 것처럼 A 중사가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바로 새로 간 대부대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과 말단 그 반장까지 보이지 않는 따돌림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남편의 진술서에 드러난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들의 행태,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진상들이었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A 중사 어머니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잠깐 동안 그냥 이슈화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 같은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의 아빠의 마음이고요.